작년 거의 한 5월 말, 6월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 한 9개월, 8개월 됐는데 어쨌든 좀 최고 수익률은 네. 네, 지금 세 자리가 넘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9일 목요일이고요. 장우석 부사장님은 저기 제 시야 안에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네, 장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목요일인데 우리 부사장님이 상대적으로 이제 몸통 길이 대비해서 다리 길이가 살짝 핑계 대는 거고요. 저기 이제 글 쓰시고 나서 지금 뛰어오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살짝 늦었지만 저희가 이제 30분 또 칼시작을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으므로 바로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부사장님 들어오십시오. 카메라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고개 숙이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사장님 자리 하시고요. 마스크 벗으시고 네. 자, 파월의 상하원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에는 보니까 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호재성 뉴스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부사장님 왜 지각하신 건지. 제가 이제 미장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 신규 아유 콘텐츠가 어제 있어요. 밤 얘기하지 말고요. 네, 그래서 예. 잠깐 존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잠깐 이거 글 저희한테 자료 넘기시고 네. 위에서 28층에 3분만 자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지연됐습니다. 안쓰럽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월이 문제인데 파월이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해도 돼요. 안 왜냐하면 했습니까? 제가 소개를 안 했거든요. 예. 네, 우리 장 그럼 이제, 부사장님이 예. 잠시 후에 이제 시장 상황 예. 정리해 주실 건데 그 주제는 조금 이따가 예.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IS 이지현 대표와 함께 또 심층 인터뷰 나눠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속사포 랩을 쏟아내 주실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아니고요. 이제 풍성한 머리숱이 화면을 잠깐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는 많으시죠, 아직은. 위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고 네. 특히 주변 머리 쪽은 아직까지 풍성하세요. 풍성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이제 가운데 머리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잘 보이는 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흑채 이런 거에 대한 사용은 그렇게 안 하니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저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보여드리고 뭐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요. 문제가 됩니까? 뭐 어때요? 예. 아마도 여도원 앵커도 뭐 머리숱이 많은 건 안 보이는데. 저 여기 이쪽에 지금 머리숱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보이세요? 보입니다. 보이고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부사장님과 제가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30대 제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벌써. 3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 후반, 이제 불호까지. 지금은 40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 봤는데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여도원 앵커는. 그렇죠. 예, 많이 안 저만 좀 늙었죠? 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하여간 시장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어려운데 사실 파월의 발언은 이미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네. 파월이 한 얘기가 네. 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팩트죠, 사실인데 팩트. 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팩트 폭행? 팩폭이라고 네, 하는. 팩폭을 많이 예. 했어요. 시장에 지금 폭력적인 그런 발언들을 쏟아낸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어제 밤사이는 보면 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왜 혼조세였는지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시죠. 파월의 강경 발언에 추가로 또 고용 지표까지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장이 좀 혼조 마감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하락을 막았기 때문에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방했다. 다시 한번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P 500 0.14%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0.4%가 올라갔고요. 다우만 소폭 빠졌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최고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흐름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혼주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월의 입에 뭔가 휘둘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내일 또 고용지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죠. 보고서 나오죠. 나오죠. 너무너무 좋아요. 고용보고서가. 정말 왜 이렇게 좋을까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DP 민간 고용지표 전망치 20만 건 대비 23만 2천 건이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2배가 증가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뻗다는 걸 보여드리고, 야, 제가 볼 땐 이렇게 이게 뭐예요? 고용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죠? 민간 부분. 민간에서. 예, 예. 근데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 대기업은 사실 그 채용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예. 이제 자그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뭐 면접 보고 너 내일부터 출근해 이게 가능하니까 바로 되죠. 저 예. 수치가 확연하게 확 달라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맞아요. 실제 봤더니 그 회사를 오늘 그만두면 네. 내일 다닙니다. 봤어.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예, 바로.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명이 보통 1.9개의 일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문제가 뭐냐면 좋은 거지만 이게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쵸.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졸트가 또 나왔는데 졸트. 예, 구인이지 보고서인데 이것도 또한 전망치 1,050만 개 대비 1,080만 개 나와주면서 잘 나왔습니다. 잘 물론 나온 좀 거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잘 나왔다는 거. 전망치보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꺾이긴 했어요. 예, 꺾였는데 고점에서. 제가 볼 때 약간 꺾여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PC를 보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드린 물가처럼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금리에 대한 인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지표가 나오면 파월이 다시 피봇 얘기 안 합니다. 파월이 예. 피봇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죠. 저희가 그런 기대감만 있었죠. 근데 그런 파월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런 우리는 기대감도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파월에 오늘 이틀째 증언이 이어졌는데 네. 오늘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리 인사 폭언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 물론 결정되지 않았죠. 하지만 말끝마다 0.5%가 묻어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끝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0.5라고 예. 명시하진 말하지 않았지만 않았죠.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거 뭐 0.5네 이렇게 예,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어서 0.5%. 근데 시장 신뢰를 또 잃은 것 같아요. 파월은. 시장의 신뢰 잃었다? 네. 그러니까 뭐 오, 이렇게 오. 멀리 따지면 이제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예. 그래도 그때 너무 좀 잭슨홀 때 폭탄을 던졌잖아요, 파월이. 예. 그러고 나서는 뭐 비둘기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또 시장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내면서 그런 분위기가 점쳐졌는데 다시금 어제 그제 밤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연준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방점을 매파적 찍어주는. 발언을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믿냐 우리가 연준의 정책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전문가분은 그 입 다물라. Shut the mouth. 예, 진짜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닌데 하여간 Shut 그렇게 the 할 mouth. 정도까지 지금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하지만 이분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쪽박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유가에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0.5% 인상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서 전망을 봤더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0.5% 인상이 거의 78%까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된 겁니다, 그냥. 3월 20일 날 금리 결정입니다. 아 진짜. 이게 뒤집어진 거죠, 하루 만에. 아우 진짜라고 어떻게 우리 저래요? 우리 어드원앵커 얘기했는데 혹시 뭐 주식을 대거 매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 어드원 저는 대표? 그냥 뭐 사실 네.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분할매수하는 그런 정말 소액 투자자로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을 거지만 그래도 저렇게 막 빈대떡 뒤집듯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뒤집은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안면- 0.5 올린다고 했습니까? 라고 아까 했잖아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근데 저기 보면은 실비도 어쨌든 이미 결정된 돼 있죠. 것처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월 달 0.25 한 번 더 올립니다. 네. 6월에 한 번 더 올리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렛은 5.50, 5.75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가 되고 있고 혹시 육자 본 적 있습니까? 육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자가요. 한 번 만약에 내일 공시포 잘 나오지 않습니까? 육자 찍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이제 6이라는 숫자를 확실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찍어내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네, 라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좀 안 되길 원합니다만 여러 전문가분들이 육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육자? 제가 뭘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제가 지각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그냥 약간 아우 파월 진짜 연준 진짜 근데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나가는 시장이 정말 코를 빠뜨렸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찬물 끼얹는 찬물 끼얹었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매파적 금리 인상 기조를 놓은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우리가 그냥 과거에 봤던 고용지표에서 약간 임금이 빠지다 보니까 피봇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는 과도한 좀 기대가 쏠려 있는 게 아니었나. 혹시 그런 반성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호피시하게 해석을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해석을 이제 임의적으로 한 거죠. 맞아요. 시장과 네, 연준의 맞아요. 완전 동상이몽이 지금 이어졌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희망적인 회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이제 그 희망의 회로가 그렇죠. 멈추지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이제 참을 끼얹은 파월이 것 같아요.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처음에 비둘기였다가 이제 매둘기로 바뀌었다가 매파였다가 이번에는 또 바뀝니다. 독수리로. 대머리 독수리 그 웹툰 봤어요? 네, 저도 같은 거 예, 봤는데 상당히 좀 비난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맵을 보게 되면요.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다 올라간 상황이고 음. 반도체 업종 자체가 많이 올랐고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네. 반도체에 지금 개인분들이 약간의 그 인버스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데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테슬라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베런버그에서 오늘은 매수해서 중립이 내렸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테슬라가 갑자기 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요즘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뭘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크게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트위터에 있는 약간 장애 있는 분을 약간 폄훼한 것으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해서 사과했습니다. 일단. 아니 그거 예, 예. 큰 문제 됐던데. 약간 그런 문제가 나와주면서 물론 주가가 반응된 게 아닙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 보여드리고요. 사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라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크는 또 이게 갑자기 라이선스를 구입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크게 써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시간은 금이다님이 네. 제 발언을 오해하시고 계속 어떤 쓰시는데 겁니까? 예. 제가 뭐 시장이 파월을 믿었다 뭐 이렇게 발언했던 저는 저는 항상 발언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약간 파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보태면 원래 시장은요 9대 1이었어요.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기조를 갖고 있는 게 올 연말이면 금리가 되겠다. 네. 근데 갑자기 뒤바뀐 거예요, 진짜 한 번에. 그래서 우리 여동원 앵커 같은 분들이 많은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당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짝짝 잘라서 사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민 씨? 네. 저는 제 소신을 이어가도록 예,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 편이라는 거. 네, 그렇죠. 저도 뭐 시장 참여자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이제 하루하루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 미국의 경기는 뭐 좋나 안 좋나 이런 네. 얘기들을 늘 그렇습니다. 체크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네. 받으실 것 같은데 빨리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네. 이야기를 우리가 덜 하게 네. 되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젯밤 시장 이야기를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발언에 힘이 있다고. 아니 뭐 우리 여동원 앵커는 당대 최고의 지금 이제 증권 방송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저는 진행자일 그냥, 뿐이죠. 예, 진행자 나부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진행자 나부랭이. 그냥 우리 뭐 장우석 부사장님 그리고 유수의 많은 기자분들이 전해주시는 그 팩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데 가끔 이제 열이 받고 화가 나면은 거기에 이제 감정 표현을 살짝 하는데 그렇습니다. 감정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걸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걸었어가 아니라 약간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걸으시는. 그렇죠. 아침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미국 증시 계속 보다 보면 네. 그 새벽에 좀 혼미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깨우기 위해서 좀 걸었다 보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바깥에서 걸으시는 거죠? 이 여기에서 지하- 바깥 막 도시더라고요. 또 찬바람을 걷습니다. 쏴야 되니까. 네, 그게 비가 좀- 와갖고 오늘은 네, 오늘은 그래서 안쪽으로 좀 걸었고요. 날씨가 너무 진짜 푹해졌어요. 저는 봄 날씨 지금 같았어요. 코트 안 입었어요 오늘. 내복도 벗으시고.
그럼 비밀스러운 예.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예. 히트텍도 벗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푹해졌는데 네. 약간 안타까운 건 다음 주에 갑자기 또 영하로 아, 추워지네요? 떨어진다는 아, 예, 코트 전망이 넣으면 안 돼요? 왔습니다. 예. 그때 어제 너무 더워서 코트를 그냥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네, 저도 안 어.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예 안 입고 났습니다. 아, 네. 다음 주에는 또 꽃샘추위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 아직은 겨울옷 예, 드라이 그렇습니다.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 TMI로 날씨 정보 예.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여의도의 대포콘. 시장을 노래하는 음유시 이지한 오늘도 대표님. 내용이 이게 빡빡해서 네, 빨리 쭉 전해주시죠. 예.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이제 그 곰곰이 이제 지난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제가 그 1월 달부터 나왔던 지표들을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서 네. 상당히 과거와 다르고 맞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표들을 한번 모아서 이게 지금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파월이 그 의회 연설을 해서 조정이 이제 좀 압박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클 건데 사실 뭐 좀 전에 그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월이 의회에서 좋은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 오늘 보면서 파월이 약간 그 감정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까? 예, 그게 12월 달부터 의회와 계속 설전을 주고받았잖아요. 의회에서는 네. 공개 그 지휘서를 보내서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소상공인 다 진짜.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파월이 그렇게 죽는 것보다 금리가 올라서 죽는 게 더 힘들다라는데 그 의회 연설하면서 그 의원과 질의 대답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약간 이 감정적으로 좀 그러니까 격양되는 게 이래나 아닌가. 저래나 힘든데 그렇죠. 차라리 금리를 올리고 나서 힘든 것보다는 그렇군요. 지금 힘든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게 그렇죠. 파월 의장의 언론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번 이야기죠. 의회 연설할 때 똑같이 의원들 질의가 똑같은 질의가 오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면서 이게 약간 감정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더 얘기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더 강경하게 네, 강경하게 발언을 그래서 얘기를 것이다. 했다라는 부분 좀 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을 조금은 오늘은 이제 그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왔던 과정을 좀 본다면 이제 크게 이제 과정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아마 그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정부에서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했고 최근 이제 1월 달에도 물가 반영에서 사회보장 기금이 증대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소비를 유발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듯이 이러한 과도한 재정 지출이 하나의 그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촉재가 됐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이 딱 시작되면서 생산과 관련된 상품 재화 생산과 관련됐던 그 공장의 셧다운과 여기에 공급망에 대한 붕괴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라는 부분에 여기에 이제 작년 2월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기 이제 부채질을 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뭐 PPI가 10을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그 촉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이거를 긴축으로 하고 거기에 나와서 경기 하강 국면의 초입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인상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지표가 지금 1월 달부터 사실 고용 지표부터 계속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타이트한 고용과 생각보다 양호한 소비가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이 노이즈를 유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예측했듯이 아마 고용은 3월 달 정도까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4월부터는 이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소비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나오는 것도 3월부터 어쩌면 이 과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계속됐던 예가 팬데믹 가운데 한 번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지표가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에서 우리가 다 리뷰했던 지표들인데 예상과 너무 다르게 나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던 지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그 MBER에서 그 판단할 리세션 판단 지표인데 요게 지금 올 초에 그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저 MBER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 밑에 있는 산하 그 경기 사이클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경기 판정을 합니다. 지금이 리세션이다 아니다라는 판정을 하는데 이 판정의 기준이 우리가 뭐 단순하게 2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실제 개인 소득부터 뭐 실제 지대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토탈리해서 판단을 하는데 저기서 보통 그 3, 4 정도의 3개에서 4개 정도의 수치가 역성장을 하거나 특히 이제 뭐 IMF 때 우리 증시와 같은 혹은 금융위기 때같이 아주 리세션이 크게 들어왔을 경우는 저기에 6개 이상의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 그 NBER 산하 그 경기 사이클 위원회에서 이때는 리세션이다라고 판별을 하고 가장 최근 때는 우리가 그 팬데믹 때 2020년 그 2월, 3월, 4월 때를 팬데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기 리세션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리세션 규정하는데 15개월 후에 했죠. 문제는 이제 이 판단이 굉장히... 빠르면 4개월, 늦으면 18개월 뒤에 판단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있다는 건데 한 가지 그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동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이걸 인지를 하는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 6개가 역성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2개에서 3개 내에 역성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2개 분기 연속 침체, 그래서 뭐 기술적 침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는 이제 리세션 그게 이제 내년도에 리세션을 야기시키는 그런 뭔가 전조 증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이 NBER에서 그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거를 참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신경 안 그 쓴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분기 연속 그 GDP가 역성장한다는 거는 네. 이제 경제 학계에서 판단하는 거고 실제 실물 경기에서는 그걸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지표를 만든 사람들도 사실 그 경기 사이클 위원회도 대부분 경제 학자들로 구성돼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뭐 한 30-40분 정도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걸 인용한다는데 그 금융위기처럼 아주 돌발적으로 혹은 팬데믹처럼 아주 돌발적으로 왔을 경우는 전조 증상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경기가 하강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쏟아질 때는 대부분 2개에서 3개 정도의 전조 증상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아직 그런 전조 증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기 사이클 예측할 때 그 작년에 우리가 뭐 상당히 금리 역전차부터 말했던 게 경기가 들어가는 시기가 올 4월부터 뭐 늦으면 6, 7월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시기가 거의 다음 달이면 임박했잖아요. 근데도 그런 전조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한 가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지표를 보고 좀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건 이제 제가 워낙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그 단기 포드 스프레드 역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상계연물 국채금리의 현재 가격과 18개월 뒤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보다도 신뢰성이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10% 이상 더 정확하게 경기 리세션을 맞췄거든요. 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세션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역전차가 났던 이 순간에 보면 금리가 인상된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대한 그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 갔던 게 대부분 그때 말씀드렸던 동결이죠. 그러니까 동결까지 있는데 그때부터 사실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이게 당연 포드 스프레드 역전차 났을 때 보면 그때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근데 지금은 단기 포드 스프레드 역전차 작년 11월 달에 났는데 그 위에 금리 인상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야,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전과는 뭐 다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1월부터 계속 그 판단할 때 좀 고심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단기 포드 스프레드가 역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했던 경우는 이번을 처음 봅니다. 저도.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지표를 보면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 스프레드입니다. 이 폭을 보면 지금 그 82년 9월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요때가 이제 석유 파동 났을 때 석유 파동 났을 때 뒤에 리세션 그때는 뭐 금리가 30%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보면 이 장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폭이 최대는 났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로 본다면 정말 두려운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 그 폭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 전조 증상은 아직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해석해 본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보통은 그 경기가 리세션으로 갈 걸 생각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역전차가 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10년물이 하락하면서 역전차가 난 게 아니라 2년물이 올라가면서 역전차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 자료가 그렇게 그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와 좀 내용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상당한 고민에 대부분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도 상당히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어제도 뭐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1월달 고용이 우리가 그때 어떤 그 51만 명 이상 상해서 나왔던 경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작년부터 예상하고 있는 경기 하강 국면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면 고용이 경기 하강 국면 초입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크게 나오는 경우는 저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예상을 벗어나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다른 쪽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상품과 서비스 간의 파월도 언급하지만 물가지표 차이의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ISM 대조업 지수하고 ISM 서비스업 지수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번에 급반등 포지장으로 반등을 하면서 50하였대가 지금 포지장으로 올랐었잖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지수가 따로 가는 것도 사실 제가 최근에 몇 년 내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과 하락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처럼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제가 과거 데이터에서 그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리오프닝에 대한 그렇죠. 그런 특수성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리하신 도네크니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리오프닝에 대한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좀 관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지만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단순하게 경제가 재개된다라는 판단의 관점에서 좀 봤는데 지금은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 지금 관련되어 있는 물가가 완전히 상이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보면 사실 본 적이 없는 경우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방향은 같아도 네. 등락의 차이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상품이 이 정도 꺾여 내려오는데 서비스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파월도 자꾸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이게 이제 특수성이 있는 그런 서비스 지표의 흐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옛날처럼 동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럴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았던 팬데믹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페인 독감 때인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역시 말씀하셨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우리가 겨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초급 국면에서 원래는 하이라이트를 쳐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지금 꺾여서 완전히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 좀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과거로 따지면 5분의 1 통화 이상이 났는데 이것도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가장 걱정했던 에너지 가격에서 겨울로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공급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천연가스가 유럽의 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높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 12월, 2월 달 지금도 미국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율이 60%를 상회하거든요. 보통 겨울이 끝날 때 시작할 때 한 70% 중간대에서 겨울이 끝날 때 되면 그보다 이제 재고율이 훨씬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겨울이 끝났는데도 재고율이 65%라면 이거는 뭐 상당 부분 지금 비축이 돼 있다고 봐야 되면 그러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12월 달에 예상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괴리감을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요게 이제 또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진로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플랫폼 업체가 발표를 하는 렌트 지수인데 이게 선행성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년에 꺾였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집값은 주거비 관련된 부분 많이 꺾일 거라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앞에 상관관계를 보면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제가 한 10년 내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방향에서 어느 정도 선행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올라갔던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꺾여서 내려오는 것도 동행성 지표와 선행 지표가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사실 저도 사실 처음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의 경기 사이클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또 지금 경기 하강 국면 초입에서 지금 어제 우리가 지표를 파월의 의회 연설 이후에 미국 시장 등락을 보면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긴축 압박감이 우려가 되면서 역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면 사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나스닥이 뭐 보통 이런 경우에 3, 4% 조정을 받고 다우가 한 1% 받으면서 나스닥이 성장주, IT, 기술주가 훨씬 더 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와 이틀 전에 보면 의회 연설 때 다우가 더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하는데 다우가 조정이
그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과는 좀 다른 현상인데 올해 지금 현재 섹터별 등락을 보더라도 역시 이제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올해 그 주가가 많이 뛰었던 미국 섹터들을 본다면 경기 소비재나 IT 이쪽이 지금 확연하게 10% 이상대로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 서비스 나머지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을 보면 작년 12월달 이후로부터 계속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알고는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이고 방어적이죠. 예. 사실 이 종목들이 지금 경기 하강의 초입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사실 이쪽에 더 수익이 더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 1월달 이후부터는 이 상황이 지금 역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역대로 본다면은 그 경기 하강의 초입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거는 원래 유틸리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유틸리티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 분들은 그 잘못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석적인 플레이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했던 분이라면 나스닥이나 IT 쪽에 인버스에 들어가는 게 사실 정상적인 과거를 보면 그렇죠. 투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 그 인버스나 반도체 인버스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아마 가장 큰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과연 문제가 뭐냐라고 본다면 팬데믹 그러네요. 이후에 이제 무슨 특수성이 있는데 이걸 특히 리오프닝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경제가 재개된다는 관점에서 작년 이맘때쯤 리오프닝에 관련된 엄청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 리오프닝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 제화 쪽의 리오프닝과 서비스 쪽의 리오프닝이 시차를 두고 거의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금 발생했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작년 3월에 우리가 느꼈던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 제화 쪽의 리오프닝 그리고 거기서 야기됐던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리오프닝은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이 데이터가 가장 다르게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리오프닝이라는 특수성 때문인데 이 특수성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지난번 상품이나 제화 쪽처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줄어들면서 다시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올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게 기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나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다시 되찾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게 이제 원래는 지금 3월, 4월부터 좀 가시화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안정이 되는 그러니까 게? 그게 전성기가 되고, 꺾이는 게? 예, 가시화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당의 금리 역전차가 우리가 작년 4월부터 나기 시작했으면 보통 이후에 리세션 들어가는 기간을 보통 우리가 18개월, 15개월, 18개월 정도 잡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했던 기간이 2년, 3년 정도, 그 2년 이상 정도의 기간을 가졌는데 작년에는 거의 한 10개월, 그쵸. 1년에 압축돼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세션 뒤에 오는 기간도 사실은 짧게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압축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압축되어서 본다면은 한 10개월, 9개월 정도 내외 정도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리세션에 들어가야지 지난 과거의 데이터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3월, 4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리세션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는 지금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완전히 리세션과는 좀 거리가 멀게 오히려 오버슈팅에 대한 그 우려감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왔던 과거의 데이터와 다르다라면 현재 우리가 금리와 관련된 지표는 사실 이걸 되돌려 보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와 관련돼 있는 지표로 일단 사이클을 평가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채 금리라든지 혹은 지금 각 정부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전의 리세션과 맞추려고 하면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면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것도 이전에 국채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괴리감을 본다면은 사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워낙 단기간에 금리를 강하고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나 기준금리와 그 국채금리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어쩌면 특수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 지표를 왜 다르다는 부분은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고, 하나는 전년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수치에 대한 통계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 경제 활동이 완전히 셧다운 됐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YOY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지표가 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라는 전년 기준이 오히려 리세션 기간에 완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경제적인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지금은 계속해서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일으키고 아마도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도 1월 달에 많은 그 물가 관련 지표들을 재조정하는 경우도 그때 우리가 농담삼아 왜 하나요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첨삭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가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부분을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연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5월, 6월 넘어가면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이런 그 왜곡된 수치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이번에 5번째거든요. 제일 컸을 때가 스페인 독감 때가 있었고 70년대 그다음에 50년대 후반에 아시아 독감 60년대 홍콩 독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이번에 5번째인데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를 본다면 지금은 스페인 독감 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냥 그때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만약에 가장 많이 듣는 제가 질문이 그렇다면 이 지표들이 고용 지표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만약에 소비가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스페인 독감 때 나왔습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 때 보면 18년에서 20년도에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과 유사하게 그 팬데믹 후반기에 그 증시는 먼저 상승해서 그 재작년 우리가 급등했던 것처럼 팬데믹 이전의 고점을 상회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주가는 그 한 1년 동안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팬데믹 이전에 올라왔던 상승했던 수치를 다 반납하고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정도의 이제 그런 급락을 겪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1년 정도를 겪고 난 뒤에 그 22년도부터 29년도까지 주가가 거의 그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5배 올랐습니다. 500% 정도 올랐는데 그런 현상을 그 봤을 때 기준점을 골디락스라고 그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디락스냐라는 얘기가 서서히 좀 나왔다 무착륙이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스페인 독감 때 나왔던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리뷰를 해봤었을 가능성이 좀 크고 그때 이제 골디락스가 나왔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골디락스를 경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이런 거거든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 근데 고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쏘쏘.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뭔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죠. 네, 적당히 나쁘지 않으면 주가는 상상보다 훨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그 고용 지표나 예를 들어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데 그 물가 관련 지표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통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이 그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스페인 독감 이후에 겪었던 그런 상승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1월부터 겪었던 지표들이 뭔가 과거의 사례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팬데믹 이후에 정확하게 이 경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NLC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 도발적인 변수나 구조적으로 왔던 그 경기 침체의 그 원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하강에서 겪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 과거의 잣대를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미스 혹은 오버 이런 표현을 계속 쓰게 되는데 만약 그게 미스나 오버가 아니라 그 현상이 정상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팬데믹 때 겪었던 이후에 그 골디락스라는 부분이 뭐 못 나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파월의 발언도 그 마지막에 잘 보시면은 굳이 꼭 그 경기가 꺾이기 위해서 고용이 내려가지 필요는 없다는 표현을 계속 지난번에서 어제도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확 나빠질 거라는 생각은 약간 그 파월은 자꾸 그 거리감을 좀 두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상태가 만약 파월이 원하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파월의 머릿속에는 이 골디락스에 대한 부분과 스페인 독감 이후에 1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차후에 가져왔던 그 한강기에 대한 기억을 아마 좀 본인도 재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왜 파월이 매둘기라는 그 매파 비둘기로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숨 안 차세요? 숨 많이 차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 자료는 저희가 그 미주미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자료 한 번씩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S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벌써 12분 어이구, 지났습니다.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리세션 얘기 다시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가요? 네, 앞서 또 이 대표께서 워낙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쵸. 결국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그래도 하루 만에 약간 또 정신 차리면서 약간 혼조로 일단 마감됐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스닥 이런 것도 반등 어휴. 막판의 반등이 일단 네. 성공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오늘까지는 똑같은 얘기 했고요. 일단은 미국 시간은 금요일 날 아침에 나올 고용 보고서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여하튼 시장은 큰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가의 시각부터 오늘 좀 보여드리면 지금은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리세션이 들어가야지만 결국은 연준이 뭔가 금리 인상도 멈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파월 의장의 발언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우리 그 경기가 경기 괜찮다고 침체가 했잖아요. 앞선 이 대표께도 얘기하셨지만 하드 랜딩도 있고 네. 소프트 랜딩도 있고 노 랜딩도 있지만 그들이 얘기했던 게 또 네. 있어요. 소프티쉬 랜딩. 소프트 랜딩은 계속 말씀을 하는 건데 결국은 들어가야지만 이 사람들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정신을 차릴 거란 얘기죠. 오늘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 같은 데는 사설 통해서 엄청나게 또 까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하고 있다. 예, 뭐 혼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시장에서 신뢰도가 약간 서로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다른데요. 여하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춰야 된다. 멈추려면 그런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어저께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금년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한 9개월간에 걸쳐서 리세션에 들어가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소프티시까지는 안 하지만 소프트 랜딩이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번 분기 다음 분기 해갖고 4분기 1분기 아마 2분기까지 기업 이익은 계속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건 어닝 리세션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바로 골드만삭스는 5.5에서 5.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면 50bp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블랙락은 거기서 한술 더 떴죠. 자기네 기존 예상보다 더 올리면서 6%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면서 지금은 여전히 금리에 대한 인상, 금리에 대한 상승세가 시장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돈이 너무나 많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받는 분들, 그것도 변동금리 이자만 받는 행복하죠. 마찬가지 달러만 있는 분은 행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요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시장을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저께에는 저희가 끝나기 전에 할 때는 70.3 정도였는데 마감된 건 69.8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게 거의 80% 수준까지. 지금 보면 77.9%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진 조건이다. 그러니까 변할 수 없어요. 이거는 50bp 올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에도 올리고 5월, 6월 올리면서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리 인하는 없는 거로. 그런 것들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아마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선 코너에도 얘기하신 것 같던데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2월 달에 금리를 멈췄잖아요. 한은에서. 우리나라 뭐 4월인가 뭐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나라 뭐 상당한 고민이겠죠. 우리나라 통화 당국에서는 뭐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약간 주춤하다 오늘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다시 한번 4%대 근접했는데 이건 좀 4% 이거는 뭐 이거 뚫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는 어찌 됐건 105.70까지 여기까지 가면 진짜 문제인데요. 이것도 지금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 이런 것도 좀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열려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수급 제가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근데 저 때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 많이 빠져나가거나 물론 이제 뭔가 제한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 대비 외국인 비중이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들어 있어요. 그건 네. 역설적으로 보면 많이 빠졌다고 했지만 한 국내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산 겁니다.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네, 비율이니까요. 그것은 이제 큰 주식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큰 주식들의 종목별로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은 가장 큰 건 역시 한국 주식 말씀드리면 결국 대한민국의 주식은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의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에 따라서 들쑥날쑥인데 또 반도체는 이번에 이제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인가 그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핵심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문외한이지만 그 경제 쪽에서 보면 IRA랑 취백타 아닙니까? 결국 그거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뭐 다른 외국인 사다 팔다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삼성전자만 보시면 되죠. 예, 그럼 뭐 정해진 순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금값은 이 정도, 유가는 계속해서 $80 찍들이 다시 제자리.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같이 크게 있네요. 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선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리신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어떤 선이요? 요 여기 선이요? 이제 차트마다 선이 기준선이 잡혀 있는데 기준선?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는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가 아마 investing.com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investing.com은 약간의 제 방송용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저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걸 씁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네, 그렇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뭐 다양한 차트 분석하시려면 investing.com 보시는 게 맞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거 그림으로 동원하고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있고 트레이딩 뷰도 있고 다 똑같은 비슷한 애들이고 이거 전부 다 결국은 개인들이 만든 거라는 게 더 재밌습니다. 개인들이 만들어 갖고 사업한 사람들이죠. 네. 예.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린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응원회원 초청 저희 특별 세미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여기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네이버에서 미주미까지 쓰시면 안 되고요. 미주미 미국 주식입니다까지 같이 쓰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진짜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네, 월가 시가 넘어가겠고요. 특징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 오늘 3%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어찌되면 요거부터 여기가 한 달입니다. 이게. 여기서 더블 났죠. 100% 올라갔죠. 예. 그래서 요게 지금 한 20% 떨어졌잖아요. 15%뭐 그 정도 떨어졌는데 요게 한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올라간 거 더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국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영상 보셨잖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실감나게 보는 건 충돌 시험하는 거 보시는 거. 딱 그런 데가 여기서 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 모델 Y 스티어링으로 뭐 조사한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사하는데 이제 그 뭐 고속도 갔을 때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내가 뭐 조사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베렌버그라는 증권사에서 지난 2월 달에 1월 중순인가 그때 거의 뭐 3, 4년 만에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목표 주가는 올려놨지만 매수해서 중립을 한 단계 내렸는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테슬라는 생산의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하나 생각했던 생산의 확대에 따른 그런 주가의 평가는 자기가 한 30% 정도 올랐으면 자기가 말한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반영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난주에 했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뭐라고 불리던 간에 모델 2를 원했던 거잖아요. $25,000 수준의 가격.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그런 걸 개발하게 되면 적정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원했던 것은 2025년에 신차가 나오기를 원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베렌버그에서는 2028년에 가능하다. 얘기하니까 자기네는 충분히 가격이 올랐다. 자기가 말한 다음에. 그래서 자기는 중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어떤 3월 이후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두 곳이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지만 목표 주가는 그렇게 내린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늘 이럴 때마다 보셔야 되는 것이요. 이거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테슬라의 주가고요. 보시면 주가고. 요거는 적정 주가입니다. 연보라색 차트. 예, 요 적정 주가인데 이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HTS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없으면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거나 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라고 말하긴 좀 거시기 하고요. 이거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모닝스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떨어지냐? 왜 떨어지냐면 이 모닝스타에서 하는 적정 주가는 결국은 현금 흐름이라든가 매출 이런 걸 보고 나서 그거를 현가화합니다. net present value라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떨어져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지금요. 요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 요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이때 보면 적정 주가 대비 한참 위에 있죠. 그러면 이제 고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반대로 저희가 작년 11월과 12월을 저도 마찬가지 부사장님이 글로벌 IC간에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와서 이때 이제 붙은 거죠. 지금 다시 약간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훨씬 아직은 모자르지만 요 1월, 2월 초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또 내려갑니다. 이게
요 부분 적정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1년, 2년이나 3년, 4년 후에 변수를 때려올 수 있고 중국이라는 사정이 여전히 호조를 보고 있고 여전히 생산의 변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 다만 테슬라 자체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서 주가에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진짜 타이밍을 보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보는 거죠. 벌어졌을 때 팔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루멘 테크놀로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거의 뭐 그 10년 만에 최저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부사장님 여러 번 강의할 때마다 배당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S&P 500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배당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에 너무 민감하지 마. 그럼 큰일 난다.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금의 증가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저 종목에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한 모 방송국 PD가 있었어요. 모 방송뿐만 네.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한테 물어봤죠. 모 증권사에서 처음 미주 주식할 때 항상 나오는 게 AT&T랑 저겁니다. AT&T, 루멘 테크놀로지, IBM이 3대 트로이카예요. 배당 투자는 저거다. 골로 갔죠 지금. 그래서 골로 또 갔던 건 제가 죄송하고요. 주가 많이 하락했죠. 네, 주가 많이 갔는데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보스턴 프로퍼티즈는 이런 건 여동 앵커가 이제 관심 있는 부동산 분야인데 부동산 리츠인데요. 부동산 리츠는 한 11개 정도의 중분류가 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대도시 잘 나가는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됩니다. 리치 별로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보셔야 되겠는데 2017년 이후 최저가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 약간 반등을 했는데 이게 오늘 최저가 갔던 겁니다 지금요. 네,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또 약간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실률의 반대말입니다. 점유율이에요. 얼마만큼 팔려 나갔냐는 거예요 점유율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50%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이전 대비. 진짜 뚝 떨어졌네요. 그게 뭐냐면 2020년부터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대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의 다 오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은 그런 회사가 많지만 하이브리드 워킹이 여전히 절반. 그리고 회사에 무조건 나오라는 거가 3분의 1. 리모트가 25%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금리도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코스트코까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좀 강보합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상승이 좀 우려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치지향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리치 세션 얘기했잖아요. 네. 아주 돈이 많고 여유가 있던 사람도 조금 더 절약하자.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 가던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히려 하이엔드 진짜 돈 많은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루비통 이런 거가 거의 사장 치과를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느낌. 몽클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노스코스트에선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더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 배당과 멤버십 가격 인상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지만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뭐로 할 수 있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캐시에는 캐시 이커벌런트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재무 항목으로. 이것이 지금 올라갈 때마다 뭘 하냐면 많이 올라가면 사면 이제 딱 배당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주가 떨어질 때 항상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매출액, 주당 순이익, 주당 배당금. 여기까지가 현실화된 거고요. 여기 1년, 2년 예상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 보시죠. 이거 한국 겁니다. 한국 여러분 HTS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너무 지금 종목에 매매를 하실 생각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한번 냉정히 보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트코 마지막 네. 기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목요일 순서 마칠 때가 됐는데 아까 우리 부사장님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왜 날 기다려주지 않았냐. 정말 서운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보내시는 건가? 어디 보내니까 네. 죽어도 못 보냅니다. 저는 월화수목과 네.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끝으로 다음 주가 되면 저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데 썸머 타임이 또 시작이 돼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시간이 바뀌는 게 정말 짜증납니다. 왜 저는. 아침에 네. 빨리 끝나가지고 뉴스 이렇게 편안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 좋죠. 그냥 네. 이제 해본 건 하여간 타임. 다음 주에는 일찍 시작하니까 10시 반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10시 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에. 예. 자, 그리고 밤에 매일매일 열리고 있는 미장원도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제 미국 주식 미치다 채널에서 10시 한 40분 정도부터 예, 한 시작이 40분 되죠. 또 뛰어가는데 거의 굴러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날아다니시길 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